네, 안녕하세요. 부트팩토리 운영하고 있는 정다운입니다. 저는 제로웨이스트 커뮤니티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왜 시작하게 되었고 또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네, 먼저 보틀팩토리를 일회용품 없는 카페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데 좀 더 다양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대여하는 서비스, 그리고 일회용품을 줄여줄 수 있는 물건들을 숍의 형태로 제안도 하고 있고요. 마켓이나 그리고 페스티벌 같은 이벤트까지 다양한 형태로 지속 가능한 일상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왜 시작을 하게 됐는지 그 계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지금 보시는 지금 사진은 제가 연남동에 살 때 직접 찍은 사진인데, 저로서는 정말 바꾸고 싶은 그런 풍경이에요. 그런데 이런 일회용 컵들을 쉽게 버릴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재활용 마크가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재활용되니까 그런 생각에 이런 플라스틱 컵들을 굉장히 이제 쉽게 버리게 되는데, 그렇다면 이 많은 컵들이 정말 다 재활용이 될까? 잘 되고 있을까? 이 컵들로 어떤 물건을 만들고 있는지 그게 정말 궁금했는데, 인터넷에 아무리 찾아봐도 그런 정보는 나오지 않더라고요. 이 컵들로 만들었다는 물건을.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저랑 이제 비슷한 친구들이랑 같이 쓰레기 수거차를 따라가 보는 쓰레기 여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걸쳐서 굉장히 고생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 플라스틱 컵으로 재활용을 해서 만드는 물건은 결국 보지 못했어요. 저로서는 좀 충격적인 결과였는데, 테이크아웃 플라스틱 컵은 재활용이 되지 않더라고요.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재활용이 되지 않고 있었고, 저는 정말 이건 너무 이상한 시스템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만큼은 바꾸고 싶다, 해결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우리가 분리수거를 더 열심히 하거나 재활용 공장을 더 많이 짓는 게 아니라 테이크아웃 컵 사용을 줄이는, 발생 자체를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그렇다면 일회용 컵을 안 써야 되는데 일회용 컵이 없는 카페가 가능할까? 라는 이제 질문으로 2016년에 일회용 컵 없는 카페, 보시는 것처럼 이제 유리병에 음료를 담아서 파는 부츠 카페를 팝업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한 5달간 제가 이제 운영하던 작업실 공간에서 아침에 운영을 했었는데, 그걸 해보면서 이제 여기 이제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반납을 해주시는 분들과도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이런 곳이 만약에 많아진다면, 반납할 곳이 더 많아진다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를 나누게 됐어요. 그래서 일회용 컵 대신 다회용 컵을 공유하고 빌려주고 세척하는 그런 더 많은 보틀 카페가 생기기 위한 보틀 팩토리 서비스, 이런 걸 하면 어떨까? 이제 그렇게 처음에 이제 작은 실험에서 조금씩 실험이 확장이 되게 됐습니다. 이런 서비스를 구상을 하니까 이제 좀 더 본격적으로 검증과 실험과 이제 검증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2018년에 우리 동네 세척소라는 타이틀을 붙인 일회용 컵 없는 카페를 오픈을 했습니다. 저로서는 사실 이제 카페라기보다는, 카페의 역할만 한다기보다는 앞으로 하려고 하는 서비스의 테스트 공간이자 쇼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요. 오픈을 할 때부터 일회용 컵이나 일회용 플라스틱 빨대는 전혀 구비하지 않고 시작을 했습니다. 테이크아웃이라는 것의 정의를 좀 다르게 이곳에서는 만들고 싶었어요. 테이크아웃 하면은 일회용 컵, 그래서 일회용 컵을 테이크아웃 컵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익숙하다고 꼭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았고요. 이곳에서는 음료를 밖으로 가지고 가려면 내 컵에 담아 가거나, 컵이 없다면 카페의 컵을 빌려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렸고요. 보틀클럽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텀블러 도서관처럼 빌려드리는 형태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텀블러를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빌려드리다가, 그 다음에는 이렇게 도서관 같은 형태를 고안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제 책 빌릴 때 뒷면에 있었던 것처럼 대출 카드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다고 했을 때 이걸 누가 돌려주겠냐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보증금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누가 돌려주겠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보시는 것처럼 동네 단골 손님들이 굉장히 잘 돌려주셨습니다. 반납률도 좋았었는데, 그리고 또 이런 아날로그 방식이 재밌고 좋았는데, 사실 이제 처음부터 더 큰 질문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만이 아니라
지역 내 다른 카페들과 같이 컵을 공유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이 있다 보니까 이런 아날로그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좀 더 표준화된 방식이 필요했기 때문에 컵을 대여하고 반납할 수 있는 솔루션을 만들고 또 이제 컵을 공유하기 좋은 컵을 개발을 했습니다. 사진에서 이제 보시는 컵인데요. 세척하기 쉽고 가벼워서 휴대하기 좋고, 그리고 뜨거운 음료와 차가운 음료를 모두 담을 수 있는 재질이어야 하고, 그리고 슬리브가 있으면 뺐다 꼈다 세척이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형태적으로 슬리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돌출되는 부분을 잡으면 뜨겁지 않아서 이제 괜찮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다른 모습의 보틀클럽이 되었고요.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고 서비스화를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라는 굉장히 안 좋은 시기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가 코로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제일 한참 좀 심각했을 때 그래도 뭔가 좀 바꿔보고 싶다, 일회용 컵을 덜 쓰고 싶다, 이런 의지를 가진 동네 카페들과 함께 실험을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그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지금 현재 저희 공간에서의 모습인데요. 굉장히 좀 일상적인 사진들인데 그야말로 정말 일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테이크아웃은 하지만 저희 공간에서는 일회용 컵 없이 그냥 오셔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안내문도 없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다 되어서 오셔서 빌려 가시고 반납하시고 뭐 컵이 여러 개여도 이런 데 담아 가실 수 있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성과가 좋은 곳은 혁신파크 1층에 있는 카페 별꼴이라는 곳이에요. 저희 같은 이제 동네 카페에 있는 곳보다 여기는 위에 이제 입주 사무실들이 있어서 회의할 때도 항상 이런 리턴 및 컵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여율과 반납률이 가장 좋은 그런 카페입니다. 작년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이제 현재는 이제 더 많기는 한데 이제 이때까지 9개월 동안의 초기에 운영 결과를 정리를 해봤었는데 약 18,600개 정도의 일회용 용기를 줄였고 보증금이 없었는데도 반납률이 95%가 넘는 좀 높은 반납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대여와 반납을 앱으로 할 수 있도록 앱 서비스로 전환하는 걸 개발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유어부트 위크라는 행사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아까 이제 행사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어부트 위크는 저희가 이제 하는 것처럼 다른 카페도 일회용품을 안 썼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라는 이제 고민에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일회용품을 앞으로 쓰지 않아 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일주일만 해보자라고 이렇게 기간을 두면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회용품 없는 일주일만 정말 저희가 하는 것처럼 경험을 해보는 건데 2018년에 이런 행사를 기획을 하고 7곳의 카페와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한 그래도 500개 정도의 텀블러가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텀블러를 500개를 새로 사는 거는 당연히 이제 생각하지 않았고 안 쓰는 텀블러를 기부를 받았는데 500개가 금방 모일 수 있을까 걱정을 하면서 SNS에 올렸어요. 집에 찬장에 잠들어 있는 텀블러를 깨워주세요라고 올렸는데 여기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박스 단위로 텀블러들이 모였는데 정말 짧은 시간에 600개의 텀블러가 모였습니다. 그만큼 사용하지 않는 텀블러가 굉장히 많다는 뜻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모인 텀블러들을 다 세척을 한 다음에 7곳의 카페에서 행사를 진행을 했고요. 저희가 처음에 했던 것처럼 바구니에 담아서 일회용 컵 대신 음료를 담아드리고 또 이 기간에는 빨대도 음료에 꽂아 나가지 않도록 저희가 가이드를 다 드려서 빨대 없이 마셔보는 건 어떠세요? 이렇게 제안을 드렸었고요. 여러 가지 장치들 그리고 매일매일 어떤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행사를 함께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첫 해 기억이 너무 좋았어요. 행사를 끝내고 변화 그리고 빨대를 안 쓰거나 유리 빨대로 바꾸는 그런 변화들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두 번째 해에는 지역을 좁히고 카페만이 아니라 뭐 분식집, 빵집 이런 곳들과 함께 행사를 하게 됐고요. 세 번째 해에는 버릴 것 없이 채우는 일상이라고 슬로건을 정했어요. 좀 더 일상이 되기를 바랬는데요. 일상이 되려면 좀 더 다양한 품목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40곳 정도의 가게를 섭외를 하고 기간을 3주로 늘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때 성과라면 연희동에서 이제 랜드마크 같은 역할을 하는 사로가 마트가 있는데요. 그곳을 섭외했다는 게 성과라고 할 수 있고요. 저희가 제안하는 방식들을 이렇게 이제 마트에서 보여드리고 오셔서 담아 가시는 모습들이에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도 이제 플라스틱 일회용 용기에 담아가는 경험밖에 사실 우리가 못 해봤잖아요. 그런데 이제 용기에 가져와서 담아가고,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도 이렇게 라벨만 붙여서 힙하게 이제 이렇게 들고 가는 이런 사진들도 올라와서 좀 재밌어 보여서 이제 오셔서 계속 하시는 분들이 계셨고요. 그리고 마트뿐만 아니라 동네 두부 가게 같은 경우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가서 경험을 했었는데요. 두부도 정말 그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서 차가운 상태로 마트에서 사는 경험밖에 할 수가 없잖아요. 네, 유어버트 위크 기간에 따뜻한 두부를 통을 들고 가서 담아오는 경험을 하면서 내 인생 첫 두부 테이크아웃이다, 이렇게 SNS에 올려주신 분이 계셨고, 사장님 같은 경우에도 누가 용기를 가져오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다가 가져오네? 저 되게 신기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사실 이제 경험을 직접 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소비자도 생산자도 시작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이제 유어버트 위크의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하게 이제 담아 가셨던 그런 모습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좀 또 다른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저희 지역에 있는 가게를 제로 웨이스트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변화시킨 컨설팅 사례인데요. 저는 이제 일상에서 제로 웨이스트를 지향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제 좀 쓰레기를 줄이면서 살 수 있지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통을 들고 이 쌀집에 가서 포대에서 이제 쌀을 덜어서 샀었는데, 이렇게 사니까 너무 좋아서 동네 사람들한테도 권하고 싶은데 사실 그럴 만한 상황의 가게가 아니었어요. 이 쌀집 같은 경우에는 사장님이 동네 밥집에 오토바이로 쌀을 배달하는 곳이어서 안에도 이제 뭐 포대만 쌓여 있고 너무 정신이 없었고 좀 권하기에 이제 적합하지 않아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제로 웨이스트로 제가 사는 것처럼 이렇게 살 수 있게 그런 환경으로 가게를 바꿔보면 좋겠다. 근데 사장님도 이제 그거를 수락을 하셔서 이제 진행을 하게 됐는데, 사장님이 이제 디자인을 바꾸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가게의 로고를 바꾸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가게를 좀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70년대 이 가게가 쌀집이 처음 생길 때 명함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 명함에 있는 로고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그래서 이 로고로 바꿔 돌아가자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버려지는 쌀포대가 굉장히 많아서 좀 장바구니나 이제 그런 가방으로 업사이클링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가게를 바꿔드린 모습인데요. 앞에 이제 보셨던 것보다 가게가 네, 굉장히 예뻐졌고요. 그리고 이제 그 입구 부분에 비포 애프터 사진입니다. 이제 비닐봉지 같은 건 없어졌고, 오시면 자기 용기가 없어도 뭔가 이제 여기에 있는 용기들로 담아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해두었고요. 쌀, 콩, 잡곡 등을 버릴 것 없이 채워갈 수 있고, 이제 그 매대 같은 경우도 전면에 배치를 해서 누군가 쌀을 사기만 해도 그것 자체가 디스플레이 효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을 진행을 했습니다. 이렇게 바뀌고 나서 저뿐만 아니라 이제 제가 사는 것처럼 동네의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버릴 것 없이 쌀과 잡곡을 살 수 있는 그런 경험을 만들기도 했지만, 가게도 이렇게 바뀐 다음에 매출이 오히려 올라갔어요. 없던 소매 상인들이 생겼고, 다른 곳에서도 이런 경험을 하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효과가 생겨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변화가 일어났고, 동네를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이런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으로 바꿀 수 있을지, 이런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뭐 서비스 공간을 운영했던 것, 그리고 서비스적인 측면 여러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방식, 일하는 방식, 고민하는 방식을 좀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자면, 질문을 던지고 실험하고 가능성을 검증한다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사진을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텀블러를 그냥 바구니에 담아서 빌려드리다가 계속 이게 가능할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실험을 하면서 진행을 해왔고, 처음부터 어떤 가능성이 보이거나 방법이 있어서 한 거는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계속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실험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도 어떤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있으시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고 싶은데 어떤 것부터 해야 될지 좀 막막하다면, 이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작은 실험부터 시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저희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